안녕하세요. 딥러닝 기반 실시간 수어 인식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명지전문대학 AI 빅데이터학과 박건우입니다. 먼저 해당 연구 주제를 잡게 된 배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등록 청각장애인은 수십만 명이 반면 수어 통역사 양성과 배치는 그 수요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이나 관공서 등 필수 시설에서 통역 공백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AI 서비스가 만들어지긴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했습니다. 기존 AI에는 두 가지의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어 단위 인식의 한계로 문장 흐름의 문절이 어렵고 이로 인해 고가의 전용 카메라 장비에 의존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형 범응 모델 한계입니다. 신체 다양성이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적응이 불가능하고 실사용 환경에 성능이 급락하는 도메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수어인식에 사용하는 AI를 고정형 AI가 아닌 진화형 AI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아이디어의 핵심은 사용, 인식, 피드백, 가중식 갱신, 이어지는 플라이휠 구조를 띠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해당 아이디어를 스마트폰 한 대로 구현하기 위해 설계한 것 세 가지가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가 온라인 미세 조정, 피드백을 실시간 반영해 개인 적응을 시킨 역할을 맡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대신 좌표만을 전송해 프라이버시 그리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좌표 기반 경량 전송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가 장비 없이도 사각지대에서도 사람들에게 보급 가능한 스마트폰 단독 동작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상용 서비스의 차별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통역사 매칭형 원격 통역으로 인력에 의존하다 보니 비용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사전형 단어 인식 앱으로 고정형 범용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답이 누적되어도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좌표 기반 경량 전송, 사용자별 가중치 격리, 그리고 피드백 기반 온라인 학습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수어인식 연구의 흐름을 보면 CNN RN에서 출발하여 셀프 어텐션 기반 트랜스포머로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미디어 파이프 기반 접근을 사용하다 보니 관절 좌표만 입력으로 받아 연산량 그리고 배경 의존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저희는 미디어 파이프 골격 좌표를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인코딩하는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습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파멸적 망각이라는 현상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 미세 조정이 일어날수록 신규 작업인 빨간색은 점차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기존 작업인 파란색은 급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 지식을 검증 그리고 보관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엣지 클라우드 협업 구조를 띠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알 수 있듯 미디어 파이프로 랜드마크 50개를 뽑아와 배 차원으로 압축 그리고 OK HTTP 비동기 전송을 시킵니다. 서버는 패스티 API와 유비콘을 기반으로 두었으며 인포 학습 그리고 피드백을 각각 분리시키고 파이토치 그리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는 포스트그레 SQL 그리고 제이슨비를 관리하며 풀림 26만 2천 건, 검증 3만 건의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전국원의 HTTPS와 JWT로 보호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I가 수어 인식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카메라 거리와 해상도에 따라 절대 좌표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버디 앵커드 좌표기를 사용하였는데요. 양 어깨의 중앙점을 원점 1로 잡아 어깨 너비를 단위기를 1로 잡고 모든 관절을 어깨 너비 대비 비율값으로 정교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화면의 골격처럼 카메라 거리나 해상도와 무관하게 일관된 입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음 전처리 과정은 문장 분절과 핵심 동작 추출입니다. 해당 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푸시 투 터프로 문장을 구분하고 그 이후 노이즈 컷오프로 불필요한 값을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제로 패딩과 마스크로 실제 수어 동작에서만 모델을 집중시켰습니다. 핵심은 온라인 개인화 학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 높음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탑5 후보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정답을 선택하면 일정 건 모일 때마다 한 번씩 학습하여 사용자별로 격리된 가중치 파일을 갱신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파멸적 망각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또한 두 가지를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극소학습률을 두므로 기존 가중치의 변화폭을 제한시키고 두 번째는 앵커 롤백을 두므로 보편수어 앵커 검증 셋을 유지하며 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가중치 갱신을 자동으로 롤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사용 흐름은 4단계 루프입니다. 푸시 투 타크로 촬영, 트랜스폼으로 추론, top5 정답을 선택하면 온라인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저희는 양방향 소통 또한 같이 지원하는데요. 문장이 완성되면 TTS로 음성을 출력하고 또는 사람의 음성을 받아와 STT로 텍스트 변환하는 기능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존댓말, 반말, 격시체 등 어투도 사용자 프로필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구현 과정에 해결한 2가지의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텐수 교육 충돌입니다. 결속값 때문에 차원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에 저희는 서버 진입점에서 차원을 검증하고 최근적 이웃 보관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누적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학습에 역전파 그래프가 메모리에 쌓였는데 미디어 파이프 복잡들을 동적으로 제어하고 학습 직후 메모리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을 보시면 실제 구현된 앱 화면 3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대화 기록 기능으로 번역 문장을 저장 그리고 검색하는 기능을 도맡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미지의 경우엔 말투 변경 기능으로 존댓말, 반말, 공손체, 칭드체 등 어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수어 번역기의 본 화면으로 미디어 파이프로 관절 좌표를 입력받고 푸시 투 타크부터 top5 인식, TTS 출력, STT 입력까지 전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좌표 기반 경량 전송으로 프라이버시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였고 온라인 미세 조정과 방식을 보존하며 개인에 적응하는 모델을 엔드투엔드로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한 대로 통역 사각지대의 초저비용으로 보급할 수 있다는 점이 해당 연구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에는 아직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어 단위 인식을 기반하다 보니 연속 수어 문장이 자연화 처리가 미지원되며 서버의 의존 구조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단독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언어 데이터셋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다국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향후 계획으로 연속 수어 문장의 자연어 변환을 고도화시키고자 하며 다국어 수어 데이터셋으로 확장하며 온디바이스 AI 칩셋을 이식함으로 오프라인 완전 자립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